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문화와 체육 그리고 관광과 연계된 3건을 저희 국에서 브리핑의 대상으로 됐는데요. 순차적으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2회 안산국제거리국 축제입니다. 먼저 라인업 홍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문화광장을 중심으로 공연 사이트 8곳, 상권내 3곳, 거점 3곳 등 총 14개 사이트에서 입체적으로 공연을 배치할 예정이고요. 특히 어린이 공간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가 그 신안산선 복선전철 그 작업장이었는데요. 복구되면서 전면 올해는 활용될 예정입니다. 총 95개의 공연과 이 중에는 캐나다, 프랑스 등 5개의 해외팀을 공식 초청하여 글로벌 축제 위상을 높이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청년 프리마켓과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함께 지역 경제를 담은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3일간 도시 전체가 무대가 될 것입니다. 안산시가 주최하고 안산문화대전이 주관하는 안산국제거리국 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예술 감독 없이 거리에서 나온 예술, 세상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안산시 승격 40주년의 의미를 더하여 5월 1일부터 3일까지 안산문화광장에서 펼쳐집니다. 다음은 주요 프로그램입니다. 개막 공연은 5월 1일 오후 7시 메인 무대인 사이트 2에서 100년의 역사를 지닌 동춘 서커스의 버라이어티 서커스 쇼가 60분간 펼쳐집니다. 그리고 폐막 공연은 5월 3일 오후 8시 같은 장소에서 캐나다 서커스 칼라반테의 공중 퍼포먼스와 코미디가 어우러진 60분간의 와우 공연 이후 10분간의 환상 불꽃쇼로 축제를 장쾌하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주요 기대작입니다. 먼저 포스의 자전은 괴짜 연구원들의 시공간 여행을 통해 과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경쾌한 감각적 체험을 선사하고 마린보이의 항해 그리고 초록새의 티핑 포인트와 함께 마지막으로 브레이커스의 코드는 브레이킹 댄스에 서커스를 더하여 5명의 퍼포머가 서로 부딪히고 섞이며 하나의 힘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안산 거리예술 마켓입니다. 국내의 거리예술 교류의 중심 플랫폼으로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 전당과 안산문화광장에서 포럼과 다양한 쇼케이스가 개최됩니다. 24개의 공연단체와 11개국 13명 등 총 50여 명의 국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안산시가 아시아의 거리예술 마켓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올해 축제에 달라진 점입니다. 먼저 5개국 해외 작품의 참여는 글로벌 축제의 위상을 제고할 것이고요. 모든 공연 공간에 장애인 관람석을 운영함으로써 누구나 편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배리어 프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국어 안내 부스를 통해 국내외 관람객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적인 축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박스미로와 드림 벌룬 등 시민 참여형 설치 미술과 앞자리부터 방석과 미니벤치, 뒷자리에는 입석으로 관람 공간을 배치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람 환경을 개선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문 인력 배치와 체계적인 동선 관리는 물론 경찰, 소방, 의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합동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은 철저하게, 환경은 쾌적하게 관리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경험을 선사하겠습니다. 이번 안산국제거리국 축제는 시민과 예술, 도시를 하나로 잇는 대한민국 대표 거리예술 축제로서 일상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시민의 웃음소리가 축제의 선율이 되는 특별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안산시 공공체육시설 적정 검토 결과 및 신규 개관 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용역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안산시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생활체육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추가적으로 시설 확충 요구도 꾸준합니다. 인구 규모와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적정 시설 규모 및 기준은 그런데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설수 증가에 따른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그리고 생활권 간 체육시설 격차 및 기능 중복도 우려됩니다. 아무튼 이에 따라 인구 및 이용 수요를 기반으로 적정 체육시설 규모를 산정하고 시설 간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타 지자체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였습니다. 용역 개요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안산미래연구원이 수행하였는데요. 안산시 공공체육시설 현황과 경기도 내 타시군과의 비교 및 체육시설 이용 수요 분석과 특히 공공체육시설의 적정 규모를 공급 총량의 적정성, 시설 기능 구성의 균형성, 생활권별 공간 배치의 적합성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핵심 진단 결과입니다. 먼저 안산시 공공체육시설은 121개소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5번째로 인근 지자체 대비 많습니다. 또한 반면 공공체육시설의 93.1%가 실외 중심이고요. 다목적 복합시설은 8.3%에 그쳐 약간 다소 불균형한 구조였으며 상록구에 47개소, 단원구에 74개소로 단원구에 체육시설이 집중되어 있음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무튼 용역 결과를 종합해보면 실내 복합 다목적 기능의 부족은 수요자 맞춤형 기능 전환으로 체육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생활권 단위 재배치와 연령대별 기능 특화 추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 충분한 시설을 얼마나 더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재배치하고 재설계할 것인가로 정책을 전환해야 함을 또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공공체육시설 중장기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의 균형 있는 재배치와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고 시민 수요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체육시설 운영을 추구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체육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계획인데요. 지난달 26일에 개관한 생존누리 수영장은 기존 야외 수영장에 에어돔으로 건립하여 성인풀, 유아풀, 경영풀, 파도풀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사계절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생존수영은 지난해 9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임시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도 초등학교 22개교 160학급이 참여가 접수되었습니다. 강습 및 자유수영은 다음 달부터 경영풀에서 물놀이장도 이용자의 수요의 상황에 맞게 운영 시기를 달리하면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결국 생존누리 수영장은 아이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키우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물놀이까지 안전 중심의 여가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달 27일에 개관한 안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입니다.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우선 보장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어우러지는 통합형 체육 공간으로 1층에는 다목적 강당, 2층에는 수영장과 체육관, 3층에는 체력 단련실,
재활치료실 등 총 지상 3층 규모입니다. 6월까지 시범적으로 안산시 장애인체육회에서 탁구, 보치아, 수영 등 장애인 프로그램을 우선 운영하고 비장애인도 수영과 체육관 등을 함께 이용할 예정이며 향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대표적인 통합형 모범적 체육시설로 정착시켜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체육활동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요. 자연과 사람을 잇는 안산 2026년 안산 시시투어에 대하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 먼저 추진 방향입니다. 올해 시티투어의 핵심은 연결과 체험을 위해 정기 코스를 계절별, 체험별 코스로 세분화하여 관광객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안산, 대부도 뱃길과 시티투어 연계로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거리국 축제 등 안산 대표 축제와 결합하고 전문 해설사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여행의 깊이를 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연간 150회 이상 운행, 만족도는 90%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이용료인데요. 어려운 경제 여건들은 감안해서 올해도 안산권은 6,000원, 광화문권은 9,900원으로 책정해 그래도 부담 없이 안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절별 주요 운영 코스입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봄에는 갈대습지와 해솔길의 생명력을, 무더운 여름에는 조룡문화관과 해양안전체험관 등 시원한 실내 투어를, 노을이 아름다운 가을에는 탄도항과 안산읍성의 고즈넉한 정취를 담아 안산의 풍경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2026년도 관광 트렌드가 체험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체험형 코스도 도입했습니다. 에이펙에서도 우수성을 인정한 대부도 와이너리 견학, 종이박물관의 공예체험, 유리섬의 유리공예체험 등 MZ세대와 가족 단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로 구성하였습니다. 올해 시티투어의 핵심은 또 독특한 해양 관광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와호 뱃길입니다. 안산의 해양 생태계를 관찰하는 시와호 뱃길형 코스는 오직 안산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함이며 수, 목, 금, 주말로 변경된 시와호 뱃길 운항에 맞춰 시티투어 운영 시간대를 조정하여 대부도 관광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뱃길 연계 맞춤형 코스는 시와호의 아름다운 낙조를 최적의 시간에 감상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 감동을 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코스 운영입니다. 20명 이상 단체 관광객이 자유롭게 신청하고 선택하는 관광지 3곳 이상을 우리만의 코스로 여행이 가능하도록 관광객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관광 수요에 부응하겠습니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산의 아름다움을 편하게 만끽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안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3건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명을 받으시면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뉴스 윤은중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국제뉴스의 윤은중 기자입니다. 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작년에 거리국 축제할 때 네. 포럼을 아마 호수공원에서 했을 거예요. 네네. 거기서 포럼에 나왔던 사람들이 흡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원이 아마 흡연 금지 구역이거든요. 제가 네네. 알기로는. 네. 제가 그걸 아마 그때 운영본부 쪽에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흡연하고 있는데 그 축제가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 운영인데 네. 가장 기본을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해도 아마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아마 그분들이 연출가이기 때문에 뭐 술 담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 기본적인 안전 관리, 흡연 문제라든지 첫째 거기다 묻고 싶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안산 시티 투어 할 때 네. 지금 많이 그 홍보를 하셨는데 어차피 홍보라면 기자나 파워 블로그를 대상으로 해서 팸 투어를 한번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많은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트마켓이 지난해에는 김홍도 축제와 연계해서 화랑유원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그 구성을 달리해서 광장에서 진행을 합니다. 문화광장에서 같이 그 예술의 전당이랑 두 군데서 같이 포럼과 연계됐는데요. 말씀대로 그 공원에서 약간 외국에서 오신 분들과 연출자분들이 흡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제재를 하고 정리하는 걸로 지금 맞춰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이제 기자님 말씀 잘 들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티 투어 관련해서는 만약에 기자님들께서 20명 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분 이상 뭐 선택을 해서 어느 곳을 가겠다는 얘기가 합쳐지는 의견으로 주신다면 저희가 그거는 받아서 정리 한번 해보는 걸로 관광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는 지금 지난해보다도 단원 경찰서에서도 더 강력하게도 주장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BTS 관련한 공연도 보다 보니 건물에 옥상에 문도 차단하는 그런 내용들도 다 있으셔서 그것도 소방서에서 그렇게 이제 법에는 안 맞지만 공연하는 중간 특히 마지막 날 불꽃쇼 할 때는 옥상에 못 올라가는 것까지 저희들이 안전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경비 용역도 지난해보다 더 많이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더 움직이는 걸로 해서 발대식 갈 때도 더 한번 안내와 안전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NDN 뉴스 황정아 기자님. 네. 네, 공지신 NDN 뉴스 황정아 기자입니다. 네. 이번 안산 국제거리축제가 다른 때보다 상당히 풍성하게 잘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안산 국제거리축제가 지역 대표 축제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우천시에도 축제의 연속성과 완성도를 유지하기 위한 대비책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우천에 대한 얘기는 항상 이게 좀 올해도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안 올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도 혹시 올 거를 대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광장의 한 사이트 공연장에는 그 위에 비 가림을 할 수 있게끔 거의 공사가 진행 중으로 되어 있어서 그 공연장에는 관람석 공연자 피해 없이 비를 맞지 않은 상태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마련되어 있고요. 특히 한 4개 정도 사이트에 비가림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 사항이라 진행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피할 수 있는 건물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가는데 안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지나치게 강조해야 되는 사항들이라 그 자원봉사자 연계해서 뭐 밑에 미끄러지지 않게끔 뭐 뛰거나 이런 얘기 없게끔 할 예정이고요. 뭐 우위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준비해서 그 피해가 덜 되고 또 즐길 수 있는 비 속에서도 우중에서 즐길 수 있는 건 좀 맞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기분 좋게 그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우영 기자님. 네. 네, 일간투데이 이우영 기자님. 네. 드리고 있는데요. 그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우리 그 주변에 오픈돼 있다고 하지만은 네,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상황 때문에 전번에도 야외에다가 장애인들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도 네. 주최 측에서는 주변 건물이 장애인 시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네. 실제로 좀 사용해보면 힘든 게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어떠냐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늘 지적해 주시고 그래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건물 한 3군데 정도는 다시 확보했는데 또 분명히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혹시라도 그 사회적 약자분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베리어 풀이라고 하는 장애인들만의 공연 공간에도 관람석에도 관람할 수 있게끔 별도로 좀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사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배리어 프리를 확대한다 그래서 장애인, 사회적 약자 이러신 분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거고 화장실 관련해서는 현재 그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이소 건물과 BYC 그다음 문화광장 쪽에 특별히 장애인들이 좀 출입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배치해서 어려움 없게끔 좀 해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할 것 같으니 또 한번 저희들이 계속 주지하면서 또 지켜보고 필요한 분들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